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히가시노 게이코 작가님의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책입니다. 장르는 추리소설이고 2017년에 발행되었는데 무려 23세까지 재판한 베스트셀러 작품이에요. 저는 책으로만 읽고 영상 찍으려고 자료조사하다가 알았는데 일본 영화로도 제작되었더라고요. 영화는 요약본으로만 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줄거리를 말씀드릴게요. 야스코라는 미모의 중년 여성이 있어요. 이혼 후에 혼자 중학생 딸을 키우며 도시락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얼굴만 보고 결혼하면 안 되는 게 전 남편이 얼굴은 잘생겼는데 성격이 개차반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술집에도 나가고 닥치는 일은 이것저것 다 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있는데 전 남편이 야스코를 계속 찾아와서 돈을 뜯어가요. 없다고 하면 폭력까지 행사하는 쓰레기짓도 서슴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야스코는 한 동네에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전전하며 어렵게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도시락 가게에서 일한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전 남편 이름이 도가시인데 도가시가 야스코네 집으로 찾아와요. 그날도 어김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돈을 뜯어가는데 방에 들어가 있던 딸을 보며 도가시가 한마디 해요. 저 녀석 꽤 괜찮은 여자가 되겠군? 3년만 있어봐. 외모로 돈 좀 벌어오겠어? 라고 합니다. 참고로 전 남편과 딸은 혈연 관계는 아니에요. 딸은 야스코의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아이고 개차반은 두 번째 결혼을 했던 남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개차반 짓을 하고 가려고 신발을 신는데 꽝 하고 도가시가 그 자리에 고꾸라집니다. 야스코의 딸이 청동 꽃병으로 도가시를 가격한 거예요. 화가 난 도가시가 딸을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하고 그 모습에 눈이 돈 야스코는 손에 잡히는 끈으로 냅다 도가시의 목을 조릅니다. 저항하는 도가시의 손은 딸이 잡고 야스코는 있는 힘껏 목을 졸라 결국 도가시는 사망하게 돼요. 축 늘어진 도가시를 보며 정신을 차린 야스코는 딸을 지키기 위해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바로 자수를 하려고 합니다. 딸은 차라리 내가 자수를 하겠다 하고 전화를 붙들고 두 모녀가 실랑이를 벌여요. 그런데 그때 띵동 띵동 초인종이 울립니다. 찾아온 사람은 옆집에 혼자 사는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인 이시오카라는 남자입니다. 큰 소리가 나서요. 바퀴벌레가 나와서요. 죽였나요? 바퀴벌레 죽였냐고요? 네. 하고 돌아가고 다시 야스코는 딸과 누가 자수하냐 실랑이를 벌이는데 옆집에서 다시 전화가 옵니다. 사실 누구 죽인 거 알고 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나에게 도움을 받아봐라. 라는 전화였고 야스코는 얼떨결에 알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시오카는 일사천리로 사체를 처리하고 알리바이까지 완벽하게 짭니다. 알고 보니 이시오카는 대학 때 물리학의 천재로 불렸던 남자인데요. 한때는 물리학계의 유망주 취급을 받았고 스스로에 대한 기대도 컸겠죠. 그렇지만 집안의 사정으로 탄탄대로의 길을 걷지는 못했어요. 현실의 벽에 부딪혀 꿈이 좌절되자 물리학과 관련됐었던 연은 모두 끊어버리고 고등학교 수학선생님으로 지내며 주변과 아무 교류를 하지 않고 우울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야스코가 이사를 오게 된 것이고 미모의 야스코를 본 이시오카는 첫눈에 그녀에게 반해버립니다. 하지만 야스코에게 별다른 접근은 하지 않고 그녀가 일하는 도시락 가게에 종종 들르는 것으로 만족하며 혼자 짝사랑을 이어왔었는데 그녀를 도와줄 기회가 생긴 것이죠. 어쨌든 얼마 후 한 강변에서 도가시의 시체가 발견되고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구사나기라는 형사가 등장합니다. 구사나기는 전처였던 야스코를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고 수사를 하죠. 야스코는 아바타처럼 미리 이시오카가 알려준 대로 진술을 하는데 이것이 거의 백수 앞을 내다보는 수준이라 구사나기 형사는 수사에 난항을 겪어요. 그가 수사에 난항을 겪을 때 종종 자문을 구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유가와라고 하는 물리학 교수입니다. 물리학? 뭔가 냄새가 나죠? 유가와는 대학 때 이시오카와 가깝게 지냈던 동창인데 구사나기 형사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학 때 연락이 끊긴 이시오카의 소식을 듣게 되고 그를 만나러 가요. 이시오카를 만나고 나서 이 사건에 그가 관련되어 있다고 눈치를 채게 됩니다. 과연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될지 이시오카는 어떤 천재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재각색해냈는지 책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엔 반전 요소도 있으니까 추림을 좋아하신다면 반드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유가와 천재, 이시오카 천재, 부사나기 형사는 천재는 아니지만 직감이 뛰어난 형사. 이렇게 셋의 눈치 게임 같은 느낌이랄까? 자강두천이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큰 주제는 살인사건 같지만 마치 누가 제일 천재냐 서바이벌 하는 느낌? 근데 제 생각에는 제일 천재는 작가님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시오카가 야스코의 알리바이를 짜준 것 중 하나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있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부산하기 형사는 영화표를 보여달라고 해요. 야스코는 어디더라 하면서 영화 팜플렛에 끼워둔 영화표를 꺼내 보여주는데 이런 행동조차도 다 미리 계산이 된 거였어요. 이미 본 영화표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서랍 같은 데서 기다렸다는 듯이 꺼내지 말고 팜플렛에서 무심하게 꺼내라는 지령이 있었던 거죠. 이 밖에도 평범한 사람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알리바이에 대한 이시오카의 전략이 곳곳에 있으니 나라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시오카가 원하는 건 결국 야스코의 안위 한 가지인데 이를 위해 이시오카는 정말 자신의 모든 걸 희생을 해요. 마치 야스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정도로 희생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공감이 어렵긴 하더라고요. 사건 일어나기 전까지 야스코와 이시오카는 안녕하세요 말고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거든요. 얼굴만 보고 이 사람을 열렬히 짝사랑을 하고 그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친다는 게 저는 좀 몰입이 어렵긴 했는데 그냥 소설이니까 소설로만 보자면 짝사랑의 힘이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야스코 입장에서는 이시오카가 저렇게까지 하는 게 자기를 좋아해서라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 이시오카에게는 아무런 이성적 감정이 없는데 눈치 보이고 미안하니까 다른 남자도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엔 야스코는 그냥 맨 처음에 자수를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아니 독자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작가님 전략인가? 살인을 은폐하지 말고 그냥 자수해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닐까요? 어쨌든 책 두께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447페이지예요. 근데 저는 금방금방 읽히기는 하더라고요. 장면 묘사 위주였으면 저는 상상하느라 꽤 오래 걸리는데 이 책은 대부분이 대사 위주라서 저는 한 3일 만에 다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 책이 두껍다고 겁내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안녕!